네, 바로 그럼 고경민 감독님과 새 배우분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현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데자뷰에서 우진 역을 맡은 이규환이고요. 네, 이렇게 귀중한 시간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데자뷰의 신지민 역을 맡은 남결이고요. 이렇게 오늘 소중한 시간 내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데자뷰에서 인태 역할 맡은 이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자뷰 연출 맡은 고경민입니다. 시간 내서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님들 질문 고민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감독님께서는 데자뷰 현상을 소재로 영화를 만드시게 된 계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각본부터 연출까지 맡아서 이제 공을 많이 들이셨던 것 같은데 영화를 구상하게 된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흔히들 데자뷰라 그러면 약간 말랑말랑한 로맨틱 코미디나 아니면 멜로, 사랑의 우연 이런 거를 갖다가 떠올리시는데 그걸 한번 다른 방향으로 보면 어떨까 찾아보니까 정말 데자뷰라는 현상이 의학적으로 뇌기능 이상으로 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공포와 미스테리물을 좀 섞은 스릴러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열심히 쓰게 됐고 또 좋은 분들 만나고 좋은 배우들 만나서 열심히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바로 네,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좀 더 고민하시는 동안에 제가 예비 질문을 이어서 한 번 더 드려볼게요. 네, 남규리 배우님한테 질문 드릴 예정인데요. 영화를 촬영하시면서 몸무게가 5kg나 감량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감독님의 말만 들어도 좀 완벽하게 지민 캐릭터에 녹아든 것 같은데요. 사람을 죽였다고 믿는 여자 지민 역을 연기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일상적인 대화나 아니면 약물을 이렇게 복용했을 때 대화, 어떤 그런 호흡 같은 게 굉장히 조금 처음에 찾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녹아든다는 게 사실 조금 촬영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규환이 오빠와 여러 좀 장면 테이크를 가면서 조금 더 그렇게 몰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실까요? 네, 저기 뒤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스포츠경제 정진영이고 저는 이규현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극에서 되게 감정적으로도 되게 오락가락 많이 하는 캐릭터고 또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시나리오 보고 어떤 매력에 끌려서 출연 결심하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우진이란 캐릭터 자체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세 캐릭터 중에서 가장 반전이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지민과 멜로 같은 씬을 찍으면서 여자가 환각을 얻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옆에서 보살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 저 역시가 이제 제가 먹던 약을 지민에게 복용시키면서 이제 살인을 지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하여튼 그런 반전이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뒷부분이나 이런 반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너무 염두에 두고 연기를 하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되게 재미없게 느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충실히 좀 포커스를 지민한테 오히려 가는 방향으로 좀 연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글쎄요, 저는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많지는 않았고 오히려 나중에 이제 나오는 그뭐 교통사고 장면이나 아니면 그런 뭐 공사장에서 찍었던 씬들은 제가 물론 뭐 드라마를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영화라는 장르에서 좀 많이 찍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고 촬영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힘든 점은 별로 없고 굉장히 뭐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저 조이뉴스 24 유지희 기자입니다. 저는 이천희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에 뭐 사라진 밤이라던가 아니면 독전을 보더라도 형사 캐릭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데자뷰에서 연기하신 그 차 형사의 형사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저 아직 독전은 못 봤고 뭐 사라진 밤에서 그 선배님들의 한 연기는 사실 뭐 제가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맡은 차 형사는 어떤 이 극 전체의 어떤 키를 쥐고 있으면서 또 지민이한테는 다 뭐 관객들로 하여금 저 차 형사가 저 사건을 풀어주겠다, 지민이의 고통을 좀 덜어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좀 다정한 형사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뭐 강압적인 그런 막 수사만 하는 그런 형사가 아니라 좀 지민이 진짜 이렇게 뭐 이런 사건을 의뢰한 사람을 좀 도와주려는 그런 좀 다정한 형사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좀 더 생활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그냥 경찰 중에 정말 막 센 경찰들 말고 좀 편안한 진짜 옆집 오빠 같은 그런 경찰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초반 씬들은 그렇게 찍었고, 뒷부분은 뭐 뒤에 가서는 점점 지민이를 좀 더 압박해 가면서는 좀 강하게 보이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좀 두 가지 면이 공존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차 형사는. 네, 다음 질문 기자님 계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GNX 뉴스 공병 기자인데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세 분의 캐릭터가 모두 정신적인 착란을 일으키면서 좀 호러적인 면을 부각시킨 것 같은데요. 세 분의 캐릭터를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질문해 주실래요? 새 캐릭터 만들게요. 우선은 캐릭터 만들 때 지민의 캐릭터 먼저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극에서 봐도 가장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캐릭터가 지민이었고요. 나머지 캐릭터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보다는 가지고 있지만 그 삶 외에 삶에서 숨겨놓아야 하는 감정들을 많이 드러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화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옆에 계신 누구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일반적인 삶보다는 그 내면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아니면 그 목적성이 좀 뚜렷한 캐릭터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 거죠. 네. 일단 영화 속에서 유일한 여성 캐릭터이고 좀 극을 이끌어가는데 중심을 놓였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아무래도 욕심이 났었을 것 같은데 어떤 좀 자세로 촬영에 임했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매 역할, 매 작품 할 때마다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건 같은데요. 이번에는 조금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게, 일반적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감정이 거의 날이 선 채로 극도의 상황까지 치솟는 역할, 감정적인 연기였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저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조금 외부와의 많은 연락과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고, 네, 온전히 촬영장 혹은 시나리오와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질문해 주세요. 예, 이뉴스 24의 오미정 기자인데요. 이규현 씨한테 여쭤볼게요. 오진이라는 캐릭터 역시 이제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촬영하면서 이런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촬영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우진이라는 캐릭터를 보고선 접근을 했을 때, 보통 이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굉장히 다분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사회적으로 이제 사이코패스들 지금까지 그 범죄를 했던 뭐 그런 사람들의 기사나 이런 걸 좀 찾아보면 그분들이 과연 자신들의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너무나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아니면 오히려 더 밝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진의 캐릭터는 저는 솔직히 시나리오를 한 2장 정도 읽었을 때 우진이가 죽였겠구나라고 조금 약간 캐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숨기고선 들어가야 하느냐가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제가 좀 도전해볼 가장 큰 과제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혹시 감독님한테도 촬영을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게 이렇게 연기를 하면은 오히려 좀 티가 나지 않을까요? 라고 좀 많이 여쭤봤던 것 같고 또 오히려 이제 감독님이나 다른 배우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약간 오히려 내 주장보다는 좀 이렇게 좀 덜 하거나 아니면 더 보여주는 게 우진이라는 캐릭터를 좀 숨겨가는 느낌이 들 것 같다라는 약간 이런 의견들을 많이 서로가 조율하고 공유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진에게 저는 가장 많이 좀 궁금한 게 그 극 중에서 왜라는 게 좀 많이 빠져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진이 그때 왜 그랬을까? 왜라는 건데 그거는 그냥 그것 때문에 저도 촬영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왜라는 것 자체를 그냥 없애고 들어가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선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남규리 배우님한테 질문 2가지 드릴 텐데요. 좀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인데 영화에서 굉장히 예쁘게 나오시더라고요. 좀 초췌하고 좀 막 하얗게 질린 얼굴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런 다크서클 같은 것도 좀 다 메이크업으로 만든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좀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여야 하는 영화에서 약간 의아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좀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환각을 겪는 역할이 좀 표현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몰입할 수 있었던 비결과 또 가장 힘들었던 점 어떤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실 다크서클을 하기로 했던 거는 이제 감독님의 의견을 이제 수렴해서 한 건데 분장팀에서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좀 첨언을 해도 되나요? 기자님, 제가 좀 첨언을 해도 될까요? 네. 규리 씨가 촬영이 슛 되기 전에 벌써 한 5kg에서 10kg 사이를 빼고 왔어요. 근데 그게 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첫날부터 되게 초췌했거든요. 근데 피부가 너무 고와서 이게 다크서클마저도 안 보이더라고요. 휑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좀 과감하게 넣어보자 라고 했던 거고요. 규리 씨뿐만 아니라 나머지 배우들도 다 그랬던 거고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계속 이쁘게 나와가지고 현장에 저도 모니터 보면서 많이 애먹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 처음으로 영화를 찍으면서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심지어 드라이를 안 하고 일부러 말린 머리예요. 네, 드라이를 그냥 드라이기로 말리면 뭔가 이렇게 드라이를 하지 않아도
부드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 나름으로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보셨다면 네, 굉장히 다음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질문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환각 증세 같은 거는요. 일단 예전에 봤던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시사나 다큐 그리고 영화 사이드 이펙트 같은 루니마라의 그 미스테리한 연기를 조금 많이 참고를 했고요. 감독님께서 몽환적인 연기를 굉장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영화에는 어느 정도 러닝 타임이 있어서 이렇게 흐름이 다 보여주진 못했지만 약의 조절에 따라서 사실 시차가 굉장히 있는, 그러니까 경과가 좀 다른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편집이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안 보여서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런 걸 복용하는 친구의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실제로 조금 힘든 일이 있는 되게 오래전부터 친구였던 분이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처음에 술을 마신 줄 알았는데 약을 수면제 같은 걸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진짜 호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간접적인 게 아닌 직접적으로 좀 느끼고 그때부터 조금 톤을 잡아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바로 이어서 기자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규현 배우님한테 그 폭발적인 이런 연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천희 배우님한테 관련해가지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후반부에서 특히 이천희 배우님의 그 폭발하는 감정신이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앞단에서는 그 촬영 내내 좀 오롯이 드러내는 부분이 없어서 좀 힘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더 후반부에 좀 더 속이 시원하지 않았나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 해당 장면 촬영하셨을 때 좀 감정이라든지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촬영할 때, 초반에 촬영할 때, 어떻게 보면 인태는 감정을 완벽하게 숨기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을 티를 안 내고 지민이를 상대하고 우진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혀 자꾸 안에서는 그런 감정이 있는, 분명히 갖고 있는 감정이 있는데, 그거를 전혀 티를 안 내는 게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고, 계속 감독님도 초반에 너무 뭔가 안에 사연이 있는 애 같고 뭔가 감정을 너무 갖고 있다. 계속 그 감정을 좀 빼자라고 했을 때 너무 답답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갈 때는 거의 엔딩씬에서는 감독님이 저한테 그냥 나오는 대로 다 하세요. 그냥 이제는 감정을 억누를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그때는 정말 저도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는데 막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엔딩씬을 찍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거의 영화 후반 마지막 날 찍은 씬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영화를 찍으면서 힘들었던 거나 그랬던 영화의 기억들, 감독님과 그 배우들이랑 고생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해서 감정이 끌어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잘 좋게 그 씬을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규환 씨나 여기 있습니다. 이규환 씨나 이천희 씨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그런 게 명확한데 남규리 씨는 그게 좀 그 피해자처럼 그려지다가 마지막에 그 트렁크에 발을 집어넣으면서 이게 남규리 씨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좀 모호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 영상에서 의도되어 있는지 또 남규리 씨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감독님께 드릴 질문은 이게 심리 스릴러로 알고 있었는데 호러적인 요소가 약간 있다고 하지만 초반에 그 여고생이 귀신처럼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게 좀 스릴러 치고는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분위기를 해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하시진 않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그 장면을 찍을 때 조금 추가 촬영을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민이 온전히 피해자인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촬영을 끝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뭔가 또 추가 촬영에 뭔가 소스로 더 한 것들이 오늘 제 편집본에서 제가 피해자인 것처럼 가다가 나중엔 결국 저도 함께 가해자인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이제 영화의 전반적인 뭔가 흐름을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은 사실 조금 글쎄요. 그것 또한 저는 반전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또 재미의 요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독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화가 띄고 있는 성격 자체가 그 심리 스릴러에다 공포적인 요소와 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호러적인 측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호러였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고 그 23일날 영등에 등급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몇 가지의 그런 힘들을 다 날렸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은 그건 의도된 거고요. 거기에 저 개인적인 그 어떤 의도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주변 분들에게 많이 모니터하고 제가 신인이다 보니까 배우는 입장에서 많이 부탁을 드렸고 의견을 좀 절충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타포커스 함상범 기자입니다. 남규리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네, 먼저 전 개인적으로 되게 몰입된 연기라고 생각하는데 캐릭터가 그렇게 몰입하기에는 맨 처음에 이렇게 시나리오랑만 이렇게 지냈다고 하셨는데 몰입하기에는 좀 부정적이고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인간 남규리 씨에게 되게 괴로운 지점들도 많이 있었지 않나 싶었는데 그런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지점은 없었을까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새 남자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참 남자복이 없다. 지구한 느낌이 되게 강한데 이 같은 여자로서 어떤 좀 감정으로 이렇게 그 캐릭터에 이입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새 남자한테 네, 사랑받지 못하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자면요. 글쎄요, 저는 일단은 장르 자체가 스릴러다 보니까 기구한 캐릭터죠, 지민이라 자체가. 근데 그게 만약에 멜로였으면 더 많이 와닿았을 텐데, 어쨌든 저는 저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은 우진 한 사람뿐이고, 그리고 가장 상처받은 역할도 우진 역할뿐이에요. 나머지 두 캐릭터 이제 배우님들에 대해서는 다른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이제 새 남자와 사실 편집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액션이라든가 뭔가 감정적인 촬영을 하면서 네 뭔가 이렇게 좀 많이 다쳤던 적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힘들구나. 이게 액션도 저에게는 들어있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하고 찍었기 때문에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사적으로는 오빠들이 굉장히 많이 잘 챙겨주셔서 그렇게 기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없어졌지만 지민이가 원래 우진이한테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설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인데 자산 관리인데 돈을 하도 많이 날려먹어서 그걸 제가 계속 메꿔주는 그런 설정이었고 그래서 그래도 저한테는 좀 받은 게 많지 않나라는 그런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도 많이 들어갔죠. 나중에 집도 주고 다 줬기 때문에. 네, 돈도 주고 집도 주고 굉장히 어색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첫 번째 질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좀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캐릭터라는 게 사실 접근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되게 공백기가 계속 있었던 때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제가 좀 도전해보고 싶었던 그런 류의 장르 캐릭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연스럽게 제가 외향적이나 외향적이지 않은 실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혼자 사색도 좋아하고 혼자서 뭐 순댓국을 먹으러 혼자 간다거나 이런 영화를 본다거나 혼자 뭐 노래를 부르러 간다거나 하면서 사색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져있을 때는 감정이 정말 많이 찢어들 때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물론 캐릭터와는 조금 다른 감정일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한번 굉장히 어두운 역할 그리고 감정 끝으로 치닫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을 때 그냥 물 흐르듯이 만난 작품이 데자뷰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를 너무나 바꾸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그냥 지민의 감정에 자연스럽게 조금 빠져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서울신문의 김기준 기자라고 하고요. 저 고 감독님한테 좀 궁금한 게 제가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 설정 자체가 그 스페인 영화 인비저블 게스트하고 좀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교통사고가 나고 그 피해자가 사라지고 알고 보니 이 인비저블 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가 그 가해자들을 이제 속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천희 씨 캐릭터가 거의 흡사한 느낌이 드는데 약간 참고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있어서 만약에 그 영화와 좀 이 관람을 할 때 좀 흡사하다는 거를 좀 불식시킬 만한 어떤 차별성이랄까요? 그런 거 좀 생각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 죄송한데 그 영화가 솔직히 무슨 영화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준환 씨가 얘기하시는데 저희 영화가 먼저 나온 시나리오였어요. 딱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시나리오 기획단 게 시나리오를 크게 바꾼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스페인 영화를 한국에서 그 리메이크권을 사가지고 이렇게 스페인 영화인지 프랑스 영화인지 그 하여튼 영화 때문에 저희가 설정을 그 대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바꿨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영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영화를 좀 많이 보는, 특히 스페인이나 그 유럽 국가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인데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인비저블 게스트입니다. 인비저블 게스트.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배우분들, 감독님 일단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지막 끝인사와 함께 그 데자뷰를 기다리는 관객분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기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먼저 네, 감독님부터 먼저 자연스럽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뭐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뭔가 기다린다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같이 그 영화에 힘써준 저희 그 배우님들하고 스태프들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진짜 카메라 앞에서 오늘 제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요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스태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기자분들께도 그 긴 시간 할애해 주셔가지고 저희한테 질문과 그리고 영화 같이 봐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뭐 이번 작품 말고도 다음 작품에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또 다시 하고 싶은 배우들이니까 이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꼭 그러고 싶으니까 그때 혹시 한번 이 자리를 기억하신다 그러면 그 질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저희 데자뷰 작년부터 정말
열심히 찍었고 지금 오늘 이제 저희도 사실 오늘 결과물을 처음 보게 된 거고 극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상영을 같이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좀 더 저희한테 풍족했으면 아니면 좀 더 나한테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아니면 내가 좀 더 준비를 했었으면 많은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보다 또 뭔가 또 다른 느낌의 그런 더 좋은 모습들도 많았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개봉 날까지 저희도 뭔가 좀 기다려보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 대자뷰를 같이 많이 기다려주셔갖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자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찍은 영화라, 사실, 너무 설레기도 하고, 사실 어제 밤잠을 좀 설쳤습니다. 저도 편집실에 가서 보려면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이제 오빠들한테 얘기 듣다가, 못 보겠더라고요. 편집실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봤는데요. 데자뷰라는 영화가 그래도 많은 스태프과 배우들의 열정과 혼이 담겨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받는, 상반기 사랑받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작년 가을에 데자뷰라는 영화를 정말 오랜만에 영화를 찍으면서 영화 찍는 내내 저한테는 항상 생각을 한 게 과연 지금 극장에서 이렇게 많이 걸리고 있는 헐리우드 대작과 아니면 또 국내 이런 대작들 그런 영화들과 과연 우리 영화가 똑같은 표값을 지불하고선 볼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항상 의심을 하면서 그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현장에 있는 감독님 또 저희 말고도 다른 배우들 그다음에 그 수많은 스태프들이 정말 우리가 있는 한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을 아주 그냥 쥐어짜가면서 열심히 촬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열의만큼은 그래도 그 열의만큼으로 좀 그런 의심을 좀 제 스스로는 좀 질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객분들이 평가는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기자 간담회는 이것으로 정리하고 포토타임 바로 진행할게요. 일단 배우님과 감독님은 일단 잠깐 내려가 보시고 여기 정리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중앙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좌측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 네, 그럼 바로 이천희 배우님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중앙 전화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좌측 한번 봐주세요. 네, 그리고 우측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규리 배우님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좌측, 네. 네, 그리고 우측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배우분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규환 배우님, 이천희 배우님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정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좌측. 네, 우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고경민 감독님 입장 부탁드립니다. 단체 사진 찍을게요. 네, 중앙 부탁드릴게요. 네, 좌측. 네, 오른쪽 봐주세요. 네. 네, 감독님과 함께 파이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그럼 이것으로 영화 데자뷰 기자 간담회와 포토타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 감독님 네, 퇴장해 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